금강경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금 금강경의 유래나 기원 그리고 한자본이냐 산스크리트본이냐 영역본이냐 그 번역본의 그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건 따로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1절부터 쭉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회 인유분인데 법회가 연유된 분이다. 이 분은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이라는 게 원래 나누어진 게 아닌데 소명태자라는 분이 자기가 이렇게 나눈 거를 한 150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고 한자를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시아문 일시불 제429 기수급 고독원 여대비구중 1250인구.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한때 일시불 부처님께서 사이국에 있었고 그리고 기수급 고독원이라는 곳에 있었고 비구 대중 1250인과 같이 있었다. 밑에 번역본을 쭉 써야 되는데 안 썼네요. 자, 이시 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 사위대성 글식어기 성중 차제 거리 환지본처 반사흘 수의발 세족이 부좌 이좌. 번역은 여기 나오네. 그때 오전 중에 세종께서는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가지고 탁발을 하기 위해 스라바스티 큰 도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스라바스티 큰 도시에서 탁발을 하여 식사를 마쳤다. 식사를 한 후에 탁발로부터 돌아와서 바루와 가사를 제자리에 놓고 발을 씻고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때 수많은 비구들이 세존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머리로 그의 발에 경배하고 세존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한쪽에 앉았다. 자, 이게 1분의 그 설명입니다. 자, 이제 원문과 내용을 봤으니까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금강경이 처음 시작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서 세존이 일상생활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자, 이 경전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대략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사위대성이라고 표현된 스라바스티는 인도 북부의 네팔 국경 근처다. 그래서 사위국, 나라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한 곳은 우리가 말하는 기원정사가 건립된 곳을 말합니다. 그 아나타핀다다 성원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지금 여기 뭐 공양 탁발 그리고 공양을 하죠. 이게 바로 뭐 보시, 지게, 인욕을 상징한다. 그리고 명상에 잠기는 거 이게 정진, 선명, 지혜의 바랍니다. 이런 해석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무대장치만 본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한때라고 된 것은 기원전 560년경을 말할 것이다. 1250인의 비구 1250인의 비구라고 나온 것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인아수라 간다르바라고 합니다. 법회 인유분 집회가 생긴 연유라고 하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에반마야 스루탐 이와 같이 나에 의해 들렸다. 수동태. 근데 수동태를 들렸다라는 것보다 난 이와 같이 들었다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시아문 그냥 이렇게 들었다. Thus have I heard 이렇게 하는데
이 최초로 영역을 한 막스밀러는 억수로 직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it was heard by me 이렇게 형태로 번역을 합니다. 뭐 그런 뜻이고, 그 들은 사람은 아난다를 말한다. 부다의 친척 동생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그때는 문자도 없었기 때문에 다문제일이다. 그 들은 걸 가지고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부다 돌아가시고 구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그걸 들으면서 같이 암송을 하기 때문에 그 이때까지 경전이 잊혀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뭐 구체적인 건 이제 하나씩 봅시다. 한때 아까 기원전 560년이라 했죠. 세존, 왜 이게 부다라고 하지 않고 세존이라 하느냐? 바가반, 이 원문에 존경받는 분이다. 그래서 세상의 존자다. 그런 뜻입니다. 현장은 바가번이니까 박가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별 뜻은 없고 엄차한 거죠. 엄차, 엄차. 소리를 밀렸다. 엄차해서 박가범이란다. 그 존경받을 만한 분이니까 뭐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 블레시드 부드라고 번역도 영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분도 하고 하는데, 우리 원문 용어를 부다라고 돼 있으면 부다, 바가반이라고 돼 있으면 세존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스라바스티, 원래 발음은 뭐 바와 와의 중간인 스라바스티라고도 하고 스라바스티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산스크리트 문법을 무시하고 영어식으로 읽는 것이 우리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다 쉽게 다간다. 스라바스티 하지 않고 그냥 T로 표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구질구질하게 제가 썼지만은 그 부다의 목인 코살라구의 수도다. 나가르주나, 제2의 부다라는 용수죠. 이분에 의하면은 그 당시 여기는 인구 90만이라고 합니다. 왜 이 저기 주스까지 달았냐? 이건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뺀 거네요. 자, 제타숲은 아나타핀다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공된 숲이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땅이 제타 왕자 거였다. 그래서 아나타핀다다가 제타 왕자로부터 사가지고 부다에게 제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땅이 있다면은 제타 왕자 거였는데, 이 제타 왕자가 아나타핀다다에게 팔았고, 파는 도중에 제타가 나도 부처님에게 공양하겠다, 보시하겠다 해서 제타와 아나타핀다다의 성원이다 라고 합니다. 제타 이 숲이니까 기수고, 아나타핀다다의 한자 뜻은 고독입니다. 급고독, 즉 고독에게 뭔가를 기부한다 이런 뜻이죠. 급고독. 그래서 기수급고독원이죠. 기수급고독원이 아니라 기수급고독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당시에 스라바스티 큰 도시에는 수다타라는 분이 있었고,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아나타핀다다 급고독이라고 합니다. 즉 보호자가 없는 아니다. 보호자가 없는 아나타, 핀다는 음식이죠. 그래서 핀다를 준다. 즉 아타 플러스 핀다 플러스 다, 아나타 핀다다다. 그래서 급고독이다. 자, 또 그 유래도 있습니다. 왕사성이라는 라자그리하의 수다타가 아들 약혼녀를 방문했는데 슬픔을 듣게 됐죠. 그래서 장소를 찾다가 아주 도시에서 2km 떨어진
제타 왕자의 숲을 팔아달라 왕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좀 과장법이 있는지 24만 평을 덮을 수 있는 건물로 덮으면 팔겠다 하는 걸 보고, 덮어가는 걸 보고 제타 왕자가 나머지는 내가 기부하겠다 해서 같이 합쳐서 제타숲, 즉 기수, 아나타 핀다다, 급고도, 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기수급 고도원은 기원 정사라고도 부릅니다. 자, 뭐 비구, 지금 나중에는 뭐 이런 거 설명도 안 하겠지만 지금 처음이니까, 비구는 빅수라는 산스크리트 국을 하는 사람, 이거 한자로 비구라고 엄차가 된 거죠. 그래서 여성은 비구니라고 한다. 이거는 또 빅슈미를 엄차한 것이다. 이 정도는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 엄차인 거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성가는 쌍가를 역시 엄차해서 성가라고 썼는데, 1250인이란 비구는 왜 누구냐? 그 당시에 유명한 명문 가습 형제들이 그 이끌던 사람들이다. 보살, 보디사트바, 이거는 보디가 보리, 우리 보리달마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깨달음을 말하고, 사트바는 중생이다, 빙,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다. 현장은 그냥 유정이다. 즉 사트바를 유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살, 마하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건 마하와 사트바가, 마하는 거대한 것이고 사트바는 역시 존재니까 큰 존재, 큰 중생 이런 뜻이죠. 지의 완성 8천송을 보면은 부다는 수많은 중생들을 최상의 것을 성취하도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마하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하살이 등장하는 부분은 대성불교가 발효한 이후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경을 보면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살에 대해서 사리불존자는 큰 실수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마하살이라 부른다. 즉 그때의 큰 실수는 앞으로 나올 이야기인데, 어떤 관념을 없애는,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것이 큰 실수다 하는 거죠. 자, 보살, 마하살도 함께였다는데 한자역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정본에만 밑에 보살 대중 나오는데, 산스크리트 본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다툼은 넘어가고, 오전중에 세종께서는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가지고 탁발을 한다. 식사를 하는 것이 하루의 큰 일이죠. 그래서 오전중에 하면은 early in the morning, 현장은 어일, 초분, 정오 이전, 산스크리트로는 이런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전중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벽은 신이 식사하고, 정오는 붓다가 식사하고, 황혼은 동물들이 먹고, 밤중엔 정령들이 먹는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식사를 한다. 옷을 입고 니바샤, 자, 입으시어, 뭐 입으시다 이거 표현인데, 그 소리 글자의 유사성이라고 보고 또 이 부분을 따로 연구를 할 만도 한데, 그냥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거를 한번 짚기만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바루와 가사를 가지고, 바루, 음식을 담는 그릇을 바루라고 하는데, 파트라입니다. 굴욕의 용기라고 하는데, 쇠로 만들어졌다. 진흙이나 돌은 주로 방랑객이 아닌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찌바람. 자, 가사는 옷이죠. 뭐 5개의 누더기, 그 다음 7개의 누더기, 5개의 누더기는 매일의 활동, 7개의 누더기는 법을 위해 기도한다. 9개 혹은 25개는 대중에게 나갈 경우에, 그래서 화려하죠. 찌바라라고 불립니다. 그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황색 가사를 입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가사야라고 합니다. 자, 탁발 뭐 이걸 공양을 받아 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탁발을 중요하죠. 핀다야라고 하는데, 핀다를 위해서, 핀다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음식 덩어리, 그 당시에 끈기가 많은 쌀이기 때문에 사발 속에 넣어서 손으로 먹는 거, 음식 덩어리를 위해서 하니까 탁발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걸식 이런 말도 많이 썼는데 탁발 이런 용어가 요새 대중적이다. 자, 스라바스틱 한 도시가 인구가 90만이다 했는데 그 기원전의 인구는 2억 내지 3억이다. 기원전 250년경 로마 인구가 10만 명이니까 90만이라는 거야.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사위 대성이라 했다. 그 당시에 보면 현장은 신라벌 대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스라버스티를 신라벌, 스라벌 뭐 비슷한데, 자 이것도 나중에 관심 있는 분만 보도록 하시고, 중국 원어로는 시루어파 이렇게 뭐 시루어파가 스라블로 됐다 뭐 이런 추측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자, 경전이 왜 이리 시작하는지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탁발을 해서 식사를 마쳤죠. 그리고 바루와 가사를 제자리에 놓고 발을 씻고 준비된 자리에 앉는다. 이 순서가 쫙 있습니다. 뭐 탁발을 하고 걸식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하나만 보면은 7집 이상을 다니도록 돼 있다. 즉 한 군데에서만 너무 부담을 주지 말자 하는 거죠. 부담을 안 주도록 7군데 이상을 다녀야 된다. 식사를 마치었다. 반샤흘. 탁발한 것으로 오는데, 나중에 한익들은 기원정사에서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 지금 2km나 되는 곳이라겠죠. 스라바스틱 큰 도시하고 기원정사하고. 사실은 탁발하고 그 자리에서 먹고 돌아오는 게 맞겠죠. 탁발로부터 돌아온다. 출환본처, 환지본처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바루와 가사를 제자리에 넣고, 이게 이제 먹는 행위의 단절이죠. 제자리에 넣는 거. 즉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을 제자리에 넣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향한 공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발을 씻고, 이 발을 씻는다는 말이 나오죠. 당시에는 신발이나 샌들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진흙탕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리에 오르기 전에 발을 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브라자납타. 이 붓다가 직접 자리를 준비했다면 자리를 준비하여 그곳에 앉았다 하지만은 arranged for him, 그를 위해 준비된 intended for him이니까 준비된 자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실 당시에 1250인을 설법을 할 정도니 붓다 정도에게는 당연히 준비된 자리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밑에는 고마라지본에 나오지 않는데, 결가부자를 하고 몸을 똑바로 고쳐 세우고 정면을 향해 주의를 고정하였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뭐 이 나오는 게 맞는데 왜 뺐는지는 모르죠. 결가부자는 뭐
우리가 양 다리를 꼬아서 가부좌를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가부좌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도 합니다. 즉, 이 무릎, 엉덩이 이렇게 가부좌를 이렇게 꼬으면은 이 세 가지가 삼각점이 되어서 인간이 가장 안정된 자세로, 그래서 뭐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 위에 육체의 내장들이 안정된 자세로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간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뭐 머리까지 그려야 제대로 될란가? 여기 뭐 이런 말도 있네. 사람의 에너지가 보다 쉽고 강력하게 집중된다 했는데, 이건 상당히 고통스럽죠. 다만 오래 하면은 또 익숙해지긴 합니다. 몸을 곧게 하고 정면을 향해 주의를 고정한다. 반개라고 하죠. 눈을 반점 뜬 상태로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리 유지는 주정념부동, 바른 생각이 움직이지 않게 머문다. 주정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정원, 주, 대념, 대면념. 현장은 생각을 향하여 머물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의정은 간단하게 정념이주 이렇게, 그냥 원문은 우리가 산스크리트 문법까지 볼 필요는 없고, 향하여, 얼굴 혹은 입 기억하다, 가까이 서다 이렇게, 얼굴 또는 입을 향하여 주의를 집중하다 이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영문 번역자 콘체는 mindfully fixing his attention in front of him, 그의 주의를 자신의 앞으로 고정하였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 수많은 비구들이 세존이 있는 곳으로 가서 경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았다. 자, 이 뭐 이렇게 경배하는 이유, 삼보를 표현해서 붓다, 법, 그리고 성단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붓다가 이제 강의 설법을 위해서 선정에 잠기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 꾸마라지 뺀 거는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1절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